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2명을 포함한 5명을 사면하여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기업인은 최재현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입니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사법 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 이우현, 신기준, 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 안광환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이며 무엇을 위한 사면일까요? 이들이 뭘 했다고 사면을 받아야 하는 거죠? 최재원, 구본상, 김기춘, 김관진, 김대열, 지영관, 김희승, 이우현, 신기준, 박기춘, 김장겸, 안광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범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죄부 남발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리 경제인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인물, 그리고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그 면모가 아주 휘황찬란한데요. 이렇게 구색갖춰 사면해주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어제 MBC의 특종으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는 사면 명단에서 빠진 듯 보여지는데요. MBC가 아주 큰 일을 해낸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김건희 씨의 모친은 사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번 사면으로 공식적인 공직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는데요. 그 역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6일,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번째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들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마 이번 사면이 특정 인물의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물론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사면을 위해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 사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 총 45만 5,398명이 덤으로 사면됐고, 이어 소외견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도 복구될 예정인데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총선 때문입니다. 감세, 세제 혜택, 퍼주기 남발 공약에 이어 이제는 면죄부 남발까지 해대고 있는데요. 표 한 장이라도 더 받아보기 위해 갖은 뻘짓을 계속해 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다고 총선에 승리할까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제도는 위성정당의 추견을 사실상 필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리고 게다가 이런 위성정당의 추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더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운동권 세력과 운동권 특권 세력과의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박경태 최고위원 노국 신당에 대해서 내재할 의사가 없다.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으로 말한 이번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내는 망언과 막말,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이재명과 민주당 탓, 이제는 김의겸과 최강욱 탓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자가 말하는 정치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구태정치의 반복만 있을 뿐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선거제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위성정당이 창당된 것의 폐해가 김의겸 최강욱 의원 같은 자의 국회 진출이라고 말하는 수준이 그의 정치인식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맞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러면서도 위성정당 창당 준비까지 마친 자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국민의 미래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마무리한 한 위원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부산 해운대고가 같은 경우에 주진우 전 기사관이 출마하셨는데 경쟁 후보가 이미 지역에서 전략 공천한다는 소문이 타자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원래 이런 선거 공간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국힘당 공천 신청이 마감됐는데요. 결과를 보니 대통령실 참모와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 인사들이 서울 강남과 영남 등 이른바 여당의 양지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을 지역구의 경우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검사 출신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해운대갑은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택하며 떠난 곳인데요. 이제서 그가 왜 자신의 지역구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양지 중 양지, 빨간 깃발만 꼽으면 되는 그런 지역구였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의 충복이자 검액간을 갖다 꼽은 거죠. 지역에선 친윤 중 친윤이라 불리는 주진우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을 거란 소문이 파다하다며 경선을 보장하라는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마감한 국힘당 공천 신청 결과 이처럼 현역이 없어진 곳이나 여당 강세인 지역엔 어김없이 대통령실과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황보승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중구 영도구엔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여당 최고 양재로 꼽히는 서울 강남을엔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선의 박진 의원과 검사 출신의 대통령 핵심 참모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모두 나섰는데요.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꼴이 된 거죠.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정부 출신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과 맞대결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러면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경북은 13개 지역구 중 8곳의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과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당부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고, 국힘당도 이기는 공천이라는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국힘당 공천이 시작되자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검액간들의 국회의원 만들기가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이걸 잊고 있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공천에 탈락한 국힘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걸 우리는 자충수라고 하죠. 그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드디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 토론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필수 지역 의료 분야의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형.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 제도의 재판입니다. 의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에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 근무하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신청료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의료 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이 벌리는 쪽으로는 미용 성형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그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건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또 계약형이랍니다.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약 10조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 해왔던 게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왜 더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의료계를 달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저희들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당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으면서 정작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심각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야가 서로 간에 반대하지 않는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미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전에 진지하게 여야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정기국회 내에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대학 입시 지옥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대학 설립을 자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 30%에 달하던 이 대학 진학률이 50%, 60% 그리고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학력 인플레만 초래해서 생산직 현장에 제조 인력 빈곤 현상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확대척도 결국은 서울 공대 가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과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